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이 시대의 뉴 트렌드와 관련이 돼 있어요. 불완전한 상태 그 자체가 세상이라고 쿨하게. 아니, 어머니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제사를 지내려는 거야?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 이미 페미니스트가 되어 있는 해피엔딩이죠.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제가 좀 독서 편식자죠. 이제 읽어봤어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사회과학 서적에 치중해 있고 거기에 경제, 경영 서적 정도가 추가되는 문학 장르 리뷰를 하지 않았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문학, 소설 리뷰에 도전을 합니다. 박수! 박수 안 치세요. 쳐주시고요. 제가 평소에 소설을 안 읽는 거는 아니에요.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소설만큼 좋은 자료가 없고 또 이제 특히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코드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의 책 시선으로부터 요즘 가장 핫한 작가 중 한 명이죠. 정세랑 작가의 소설입니다. 이 정세랑 작가를 잘 모르시더라도 보건교사 안은영 넷플릭스 시리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작자죠. 소설 리뷰의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승전결, 특히 막판 클라이막스를 갖고 있는 추리소설 같은 것들 리뷰를 하다 보면 결말 유출의 우려가 있죠. 그런데 이 소설은 첫 장을 펴자마자 작가 스스로 스포일러가 되고 있어요. 다짜고짜로 심시선의 가계도가 나오죠. 심시선, 이 소설의 이제 중심축이 되는 인물인데 제목의 어떤 중의적 표현하고도 관련이 있죠. 시선으로부터, 심시선으로부터 또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이혼, 재혼 가정, 부모 중 한쪽 성이 다른 형제 자매들, 즉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가족들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인종이라든지 정체성 문제 또는 결혼이라든지 혈연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문제를 다루겠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더 넘기면 소설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심시선 씨 유일하게 제사 문화에 강경한 반대 발언을 하고 계신데요. 본인 사후에도 그럼 제사를 거부하실 건가요? 그럼요. 죽은 사람 위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사라져야 할 관습입니다. 누가 봐도 이 책이 페미니즘을 다루겠구나 알 수밖에 없는 스포일러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또 리뷰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의 소설의 경향과 최근 소설의 경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소설들은 좀 이야기를 빈틈없고 완결적인 구조로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어떤 사람들의 일대기, 어떤 사람의 사랑, 이제 남녀의 또는 어떤 사건의 전개 같은 것들을 다룰 때 비어있는 틈이 없이 결국에는 이제 독자들이 모든 스토리를 정확하고 완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최근 젊은 작가들의 소설들은 어떤 분절적인 장면들을 짧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죠. 일종의 짤방 같은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에세이적 옴니버스식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이 책도 이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제목 시선으로부터의 이 쉼표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시적으로 이제 심시선의 시대, 그 자식의 시대, 손자의 시대가 시대의 시선들이 만나는 지점들, 그리고 동시적으로 다른 세대의 이 인물들, 이제 각자가 자신의 시선들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선들은 만날 수도 있고 교차할 수도 있고 병렬적으로 갈 수도 있죠. 꼭 어떤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이 시대의 뉴 트렌드와 관련이 돼 있어요. 다양성의 존중,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 세대, 성별, 성 정체성, 채식주의자, 동물보호주의자, 종교, 인종, 민족이 다른 사람들, 사회적 지위, 계급의 차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 서로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은 쉽죠? 그런데 그렇게 다 인정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들이 충돌을 하게 되죠. 인종, 민족, 이민, 난민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자니 애국심, 국익 이런 것들과 충돌을 하고, 성 정체성, 비혼주의 이런 것들을 존중하자니 도덕적 가치관, 종교적 신념과 부딪히고, 페미니즘을 지지하면서 아직도 양성평등은 멀었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젊은 남자들이 우리도 열악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동물보호주의 이런 거를 존중하자니 그래도 먹는 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권인데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자니 그럼 상대 집단이 과거에 잘못한 거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다양성의 존중이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정말 이제 현실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이 날 수 없는 것들 사이에 영원한 긴장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라고 결론을 낼 수 없다라는 어떤 선언 같은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어 단어 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었어요.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걔가 cool 이러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뭐가 시원하다는 거야. It's cool. 좋다는 거죠. 아주 멋지다. 정말 끝내주기 좋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good보다 쿨이 더 자기 느낌을 잘 표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굿 이런 거보다 좀 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더 멋져야 되는 거죠. 결론을 내는데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불완전한 상태 그 자체가 세상이라고 쿨하게 바라보자. 쿨한 시선. 이 소설은 그 쿨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소설 자체가 어떤 극적 클라이막스에 집착하지 않고 거대 담론의 결론을 내는데 집착하지 않죠. 심시선이라는 인물 자체도 어떤 이제 그 주류의 주장들의 어느 한쪽에 자신을 묶어두려고 하지 않죠. 좀 약간 좀 오락가락? 아무리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라도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죠. 인간은 원래 한계가 많은 존재니까. 다양성의 관점에서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지지만 이 책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주의를 꼽자면 역시 페미니즘이죠. 하지만 소설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강요를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독자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의 가계에 있는 핵심 여성들, 심시선과 심시선의 딸들, 또 그 손녀들은 어떤 일종의 원초적 페미니스트적 기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페미니스트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자투쟁 이런 운동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만 이제 페미니즘을 바라보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보다는 어떤 이제 추구하는 경영 같은 이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어떤 규범과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데 그 규범이나 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기보다 이미 그 규범이나 틀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 그렇다면 그것을 원초적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심시선이 그런 원초적 페미니스트죠. 그래서 심시선의 딸들, 그 딸들의 딸들 역시 그런 원초적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 있어요.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 이미 페미니스트가 되어 있는 해피엔딩이죠. 정세랑 작가는 만약 혹독한 지난 세기를 누볐던 여성 예술가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일가를 이루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고 싶었다. 그 쉽지 않을 해피엔딩을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심시선은 상상 속 인물이죠. 왜냐? 20세기를 살아간 여성이 아무리 페미니스트적 자각이 투철했다고 해도 심시선처럼 원초적 페미니스트로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규범, 문화,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어렵죠. 꼰대가 되고 싶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꼰대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20세기 여성들의
완전히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 처절한 분투, 그것은 이런 원초적 페미니스트로 상상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보고 이 정세랑 작가가 그들을 위한 헌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유산으로 받았다기보다 당신이 추구했던 지향, 그를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그 유산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자랑스럽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또 심시선의 자녀들, 또 손주들은 혼혈, 다문화인으로 분명히 그런 외모적 특성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소설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외모적인 특성, 그것에 의해서 뭐 어떤 차별이 벌어진다든지 등장인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언급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작가는 어떤 피부색이나 인종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한 어떤 특성 같은 게 아예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존재 자체로 인정되는 그런 사회를 상상하고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설은 심시선이라는 20세기를 살다간 이 한 어머니이자 할머니, 이제 그 후손들이 돌아가신 지 10주기를 맞아서 생전에 심시선이 그렇게 거부했던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제안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아니, 어머니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제사를 지내려는 거야? 작가가 질문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거부한 제사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제사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제사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힘들게 이제 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이제 붙이는 각종 전 냄새, 며칠 동안 끓이는 탕국 냄새, 많이 보고 싶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긋지긋한 가족, 친척들과의 만남이라는 어떤 통과 의례, 돈 자랑, 자식 자랑 하다가 결국 신세 한탄, 그러다가 과거의 해묵은 그런 갈등들까지 소환이 되면서 때로는 가족들끼리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어떤 복잡한 관계들의 이 반복적인 그 체험, 그것을 정말 이제 조상들이 음식을 와서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가.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도 없죠. 과거는 어떤 과오로 드러나지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태어났죠. 제사란 어떤 통시적으로 이제 우리의 부모, 또 그 조부모, 또 그 선조들의 그 시선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들이 어떤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심시선의 후손들은 심시선이 자신의 삶을 시작했던 하와이에서 심시선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난 지점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의 어떤 시선들이 나의 삶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시선들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어떤 제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좀 빨리 읽었는데 이 책은 좀 에세이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뭐지 막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쿨하게 날마다 이제 한두 장씩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첫 소설 리뷰 어떠셨나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구독 꾹,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신다면 It's cool. 고맙습니다.